한국전쟁도 도와줬는데 아직까지도 분단 국가인 위험한 나라를 나보고 가라고? 미쳤군. 독일 정부의 최고 군사 전략가가 한국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조사를 위해 서울에 도착한 순간 그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고 말았는데요.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이주까지 하는 극단적인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나토 고위 간부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경악했고 그를 붙잡기 위해 힘썼는데요.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바꾸어 놓았을까요? 코리아 파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요하네스 슐츠입니다. 저는 독일 연방군 참모총장실 전략고문이자 나토 유럽사령부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베를린 사무실 거울 앞에서 저는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벽면에는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해온 유럽과 중동 지역의 지도들이 가득했어요. 제 책상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왼쪽에는 보고서가 깔끔하게 쌓여 있고 중앙에는 컴퓨터,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 아내 헬가와 딸들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죠. 마치 제 인생처럼요.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하며 논리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존중하는 이유는 감정이 아닌 데이터를 따르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감정이 아닌 사실을 연구합니다. 강연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간단합니다. 국가 간 동맹은 감정이 아닌 이해관계로 움직입니다. 그날 아침 단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슐츠 박사님, 한국에 가셔야 합니다. 사무실 전화기를 통해 호프만 장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국이 그곳의 주둔군 감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우리가 신뢰하는 누군가로부터 독립적인 평가를 원하고 있어요. 저는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한국이요? 우리가 왜 아직도 거기에 가야 하죠? 한국전쟁은 70년 전에 끝났는데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당신을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요하네스 장군이 대답했어요. 당신의 회의적인 시각이 가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에게 확실한 데이터를 주십시오. 벽에 있는 달력을 보았습니다. 최소 6주간의 출장이었죠. 헬가와 함께 계획했던 호숫가 주말 여행이 생각났습니다. 언제 출발하죠? 저는 이미 그 대답이 저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입니다. 모든 계절에 대비해서 준비하세요. 그날 밤 집에서 저는 옷장에서 여행 가방을 꺼냈는데 헬가가 침실 문간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셔츠를 접고 노트북을 챙기는 동안 그녀의 시선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 임무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군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야. 한국은 부유한 나라의 첨단 기술까지 갖추고 있어. 이제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해. 한국에 있는 미군은 오래된 사고방식의 잔재일 뿐이야. 헬가는 우리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램프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더 부드럽고 현명해 보이게 만들었어요. 요하네스, 명심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보고서의 첫 줄을 쓰고 있었어요. 한국 내 미군 주둔은 비용은 많이 들지만 효과는 적은 구식 전략입니다. 다음 날 저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한국에 대해 이미 알고 있던 사실들을 경제, 군사비 지출, 북한과의 끊임없는 긴장 관계를 검토할 시간이 충분했어요. 일은 어떤 것도 제 생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성장해서 스스로를 돌봐야 했습니다. 나토와 미국은 더 이상 보모 역할을 해서는 안 됐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하자 저는 창밖으로 낯선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양이 제가 볼 수 있는 한 끝 없이 펼쳐진 거대한 도시 위로 지고 있었어요. 수많은 건물들이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고속도로 리본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크군요.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며 부드럽게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보고서와 통계로만 알았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더 이상 외국 군사보호가 필요 없다고 확신했던 곳이었죠. 저는 기내용 가방을 챙기고 재킷을 바로 잡았습니다. 이제 일할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미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증명할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찾아왔습니다. 인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겨우 12분 만에 통과했는데 이건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최소 1시간은 걸리는 과정이었죠. 제 작은 검은 수첩에 첫 번째로 적은 메모는 공항,
예상 외로 선진화됨이었습니다. 두 번째 놀라움은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였어요. 깨끗하고 조용한 객차의 자리를 잡았는데 너무 부드럽게 움직여서 거의 움직임을 느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창문으로 시골에서 도시로 변해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불빛과 디지털 스크린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개발도상국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잘 알고 있는 많은 유럽 도시들보다 더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내 데이터와 맞지 않는데 기차 안의 사람들을 지켜보며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마스크를 쓰고 자신의 휴대폰과 태블릿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제 휴대폰의 인터넷 속도는 베를린 사무실보다 더 빨랐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창문에서 보이는 전경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서울은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고 멀리 산들을 오르는 불빛의 바다였습니다. 한강이 어두운 리본처럼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고 다리들은 빛나는 아치형으로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밤이 되어도 도시는 잠들지 않고 변신했습니다. 밝은 간판들, 건물 위에 움직이는 디지털 이미지들, 그리고 차량 헤드라이트의 흐름이 빛에 살아있는 그림을 만들고 있었어요. 제 방은 현대적이고 편안했습니다. 한국의 야식이 궁금해서 밤 11시에 치킨을 주문했어요. 배달은 단 25분 만에 도착했는데 따뜻한 치킨과 함께 옆에는 피클 무가 있었습니다. 그 맛은 제가 전에 맛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달고 맵고 바삭한 맛이 한꺼번에 느껴졌습니다. 잠들기 전에 헬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네. 창문으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해. 깨끗하고 효율적이고 매우 하이테크야. 다음 날 아침 한국전략사령부 본부에서 최서준 대령을 만났습니다. 전통적인 군인을 예상했었는데 최 대령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젊고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으며 MIT와 육군사관학교에서 학위를 받았더군요. 그의 제복은 깔끔했고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슐츠 박사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약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미군이 여전히 필요한지 평가하러 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의 직설적인 태도에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네, 맞습니다. 최 대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보여드려야겠네요. 우리의 강점과 과제 모두요. 그날 그가 저에게 보여준 것은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제가 이론적인 논문에서만 읽어보았던 기술들로 가득 찬 방들을 걸어다녔어요. AI 기반 전장 예측 시스템은 복잡한 시나리오를 몇 초 만에 실행했습니다. 드론 관제 센터에서는 완벽한 대형으로 비행하며 변화하는 조건에 자동으로 적응하는 기계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게 미국 기술인가요? 한반도의 위성 이미지를 보여주는 스크린 벽을 보며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최 대령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보시는 많은 것들이 여기 한국에서 개발됐습니다. 일부 시스템은 완전히 한국의 혁신입니다. 특정 분야에서는 미국 파트너보다 앞서 있기도 하죠. 제가 본 모든 것을 담으려고 수첩에 필사적으로 적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남한이 아니었어요.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많은 NATO 국가들과 견줄만 하거나 능가하는 군사 능력을 갖춘 기술 강국이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운영자들이 양자 암호화 채널을 사용해 메시지를 전송하는 보안 통신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 시스템은 제가 전해 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최 대령이 조용한 자부심으로 말했습니다. 알려진 어떤 기술로도 해킹될 수 없습니다. 3년 전에 우리가 개발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제 메모를 검토했어요. 제가 본 모든 것이 제 예상과 모순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계속해서 발전된 시스템들, 효율성, 그리고 어디에나 있는 것 같던 기술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미군이 더 이상 이곳에 필요하지 않다는 증거를 찾으러 한국에 왔었습니다. 대신 이 나라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할 이유들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발전된 국가가 왜 여전히 외국 군사 지원이 필요할까? 저는 서울의 밤 스카이라인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 질문은 빛나는 도시들과 조용히 감시하는 국경에 대한 불안한 꿈속까지 저를 따라왔어요. 며칠 후 최 대령은 저를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데려갔습니다. 이곳은 미국 외에 있는 가장 큰 미군 기지 중 하나였어요. 유럽에서 많은 군사훈련을 봐왔지만 여기서 목격한 것은 달랐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아침 공기는 서늘하고 안개가 자욱했어요. 한국군과 미군 병사들이 합동훈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집중력과 결의가 드러나 있었어요.
이건 그들에게 단순한 연습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위협에 대한 준비처럼 느껴졌어요. 오늘은 북한의 기습 공격을 시뮬레이션 할 겁니다. 최 대령이 설명했어요. 주의 깊게 지켜보세요. 훈련은 갑작스러운 경보음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병사들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며 위치를 잡고 가상의 공격에 대응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지형의 모든 부분을 알고 있었고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미국 병사들은 마치 잘 기름칠된 기계의 두 부분처럼 자연스럽게 합류했어요. 저는 한국군이 미국의 지도력을 따르는 모습을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 것은 함께 일하는 진정한 파트너였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한국 병사들이 대응을 주도하며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기술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군대는 NATO 군과는 다르게 움직이네요. 휴식 시간에 최 대령에게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특정 지형과 적에 맞춰 훈련합니다. 북한은 바로 국경 너머에 있어요. 이건 우리에겐 이론이 아닙니다. 그의 말이 저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어요. 유럽에서는 가능한 위협에 대비해 훈련했지만 여기서는 실제 적이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훈련 후 양국 군인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한 미국 하사의 코멘트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가 새로운 접근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여기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우리 전술의 일부를 변경했죠? 이건 제가 예상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미국이 선생님이고 한국이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더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심각한 두통이 저를 덮쳤어요. 너무 심한 통증에 병원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놀라움이 찾아왔어요. 병원은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의사는 몇 분 안에 만났어요. MRI도 30분도 안 되어 결과를 주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렇게 하려면 예약하는 데만 몇 주가 걸렸을 거예요. 의사는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그냥 스트레스입니다.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업무가 너무 과중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 마음은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제가 믿었던 것에 맞추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치료 비용은 놀라울 정도로 낮았습니다. 약 250유로 정도였는데 독일에서는 3배나 4배 정도 더 들었을 거예요. 다음 날 최 대령은 저를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군 가족들을 만나러 데려갔습니다.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들은 이곳 생활을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미군 병사의 아내인 젊은 여성이 기지 내 카페에서 저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의 두 아이들이 근처에서 놀고 있었어요. 2년 동안만 머물 예정이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4년째인데 다시 연장을 요청했죠. 더 오래 머물고 싶으신가요? 놀라며 물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더 행복해요. 학교도 훌륭하고요. 의료 서비스도 미국에서보다 더 좋아요. 딸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여기서 대학에 가고 싶어 해요. 한국과 미국 친구들과 함께 놀며 웃고 있는 그녀의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영어와 한국어 단어 사이를 쉽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희생을 감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여성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기회였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지만 그 단어들이 잘못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원래 결론은 이제 제가 본 것과 더 이상 일치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섹션 전체를 삭제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 손가락이 새로운 단어들을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현대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군사 파트너십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베를린에서 호프만 장군이었어요. 요하네스, 예비조사 결과가 필요하네. 그가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이 병력 감축에 대한 답변을 재촉하고 있어.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장군님, 저는 현재 병력 수준을 유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들은 안보적 부담이 아닌 진보된 능력을 갖춘 가치 있는 파트너입니다. 전화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것은 당신에게서 예상치 못한 말이군. 요하네스, 저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장군님, 하지만 증거를 따라야 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호텔 방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서울의 도시 불빛이 마치 지상의 별 은하계처럼 제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단 2주 만에 이곳은 제 사고방식을 변화시켰어요. 그것보다 더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제 지식에 확신을 갖고 왔었어요. 이제 제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지에 겸손해진 채 서 있었습니다. 제 자신의 잘못된 가정들과 마주하는 시련은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했어요. 전화기를 집어들어 헬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나라가 나를 변화시키고 있어. 그녀의 답장이 빠르게 왔어요.
모든 좋은 여정이 그러는 법이지. NATO와 미국 군 지도자들과의 화상회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보안 회의실에서 노트북을 설치하는 동안 제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최 대령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 발표는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브뤼셀과 워싱턴에서 온 진지한 얼굴들이 가득했어요. 대부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 이전 보고서와 논문에 동의했던 장군들, 제독들, 그리고 국방장관들이었죠. 슐츠 박사님, 한국 상황에 대한 평가를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말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화면 공유를 시작했습니다. 제 발표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슬라이드마다 한국의 기술 혁신, 방어 능력, 그리고 경제적 강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군대가 어떤 면에서는 나토 표준을 넘어서는 시스템을 개발했는지 설명했어요.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저는 말했습니다. 미군을 감축하는 것은 전략적 실수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우리가 보호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독특한 능력과 혁신을 갖춘 가치 있는 파트너입니다. 한 미국 장군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슐츠 박사, 불과 3개월 전에 당신은 한국 주둔 미군이 구식 냉전 시대의 잔재라고 썼잖습니까? 무언가 바뀌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네, 장군님, 제 이해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이곳 상황은 제가 유럽에서 인식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제 화면 속 얼굴들은 놀라움과 약간의 의구심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병력 감축에 대한 기존 계획을 확인해 줄 것이라 기대했었습니다. 대신 저는 새로운 정보로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었어요. 저는 현재 병력 수준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저는 결론지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통화가 끝나고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20년 동안 저는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것으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제 입장을 완전히 바꿈으로써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최 대령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그들은 제가 주최 측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들은 제가 객관성을 잃었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최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그의 질문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제 가정과 모순되는 새로운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분석가로서 증거가 이끄는 곳을 따라야 해요. 그것이 제 이전 신념에 도전하더라도 말이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더 많은 군사시설을 방문하고 방위산업 리더들을 만나고 이제는 단순한 안내자 이상인 최 대령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우리는 도시 위 높은 곳에 있는 전통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서울의 끝없는 불빛이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음식은 맛있었습니다. 3주 전에는 이름도 몰랐던 요리들이 이제는 친숙하고 위로가 되는 맛이었어요. 독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하실 건가요? 최 대령이 물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쓰고 변경된 권고사항에 대한 질문들에 답하고 제 사무실과 강의로 돌아갈 겁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최 대령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것은 한국방위 기술 스타트업의 로고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세계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유럽의 전략적 사고와 아시아의 현실을 연결할 수 있는 사람 말이죠. 저는 놀라며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걸 제안하시는 건가요? 새로운 장을 제안하는 겁니다. 슐츠 박사님, 당신의 관점은 여기서 가치가 있어요.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 여행 전에는 한 번도 고려해보지 않았던 가능성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헬가와 우리 딸들에 대해 생각하며 그들이 서울 생활에 어떻게 적응할지 궁금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 착륙했을 때 모든 것이 제 눈에 이상하게 다르게 보였어요. 어쩐지 제가 떠나온 곳보다 느리고 덜 생동감 있어 보였습니다. 헬가가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 얼굴을 살펴보며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변한 것 같네요. 그녀가 저를 안으며 말했어요. 변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했어요. 첨단 기술, 효율적인 시스템, 한국에서 느꼈던 목적 의식 등을요. 또 다른 일도 있어요. 마침내 말했습니다. 한국방위기술회사에서 제안을 받았어요. 헬가는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러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요하네스 슐츠가 데이터만이 아닌 감정에 기반의 결정을 내리다니 이제 당신이 정말로 변화되었다는 걸 알겠네요. 6개월 후 우리 가족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새 아파트 발코니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딸들은 이미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고 젊음의 유연성으로 적응하고 있었어요. 나토에서의 제 사직은 놀라움을 일으켰지만 제 상세한 보고서는 정책 방향을 바꿨습니다. 독일과 한국은 새로운 기술 공유 협약에 서명했어요. 최 대령은 자주 방문하며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독일에서의 직위를 떠난 것을 후회하시나요? 서울의 타워 위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그가 물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 이웃들과 대화하는 헬가, 현지 아이들과 놀고 있는 제 딸들, 우리의 새 집, 가끔은 예전 생활의 확실함이 그립습니다.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확실함은 종종 맹목성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요하네스 슐츠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확신하는 진실이 가장 위험한 편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데이터와 논리만을 따르던 삶에서 벗어나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진실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때로 우리가 가장 확신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